평균 나이가 100세인 시대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되겠습니까?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뭐다? 불편한 현실을 직시하는 거, 있는 그대로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 그리고 현실 안에서 내가 뭔가를 좀 더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것. 그게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갖춰야지만이 현실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이 암울한데 현실을 너무 깔보고 너무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인으로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상품도 마찬가지고 상품성이 사라지면 버림받게 됩니다. 불편하지만 그게 진짜라는 거죠. 2024년부터 그 불편한 진실이 좀 더 확산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너무 많은 이들이 투기에 빠져 살았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왜 그렇게 투기에 빠져 살았을까? 현실이 너무 암담하고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변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세계 정용진처럼 취미생활로 회사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목숨 걸고 세상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수십만 명의 생계가 정용진 같은 놈은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살지만 보통 사람은요 그렇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처럼 살면 그냥 가족이 다 몰살당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요새는 더욱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 시기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자기 자신을 너무 궁지에까지 몰아서 정말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드는 건 더 되려 부작용을 일으키니 자신의 숨쉴 구멍은 가져가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뭐 이래저래 너무 많은 너무 어려운 이제 상황에 내몰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벌어들인 돈은 1년에 3천만 원인데 갚아야 될 빚이 5천만 원, 6천만 원인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좀 답답하죠. 그냥 듣기만 해도 답답한데 우리 주변에 3억 대출을 3% 대출 이자를 내고 살아도 원리금으로 30년이면요 얼마입니까? 130만 원, 140만 원 뭐 이 이상을 내야 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30년 동안 140만 원씩 내면서 사는 게 쉬운 얘기냐라는 거죠. 절대로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자가 3%로 싸다고 해도 그 정도 부담인데 보통의 사람들이 3억을 빚을 갚는데 얼마가 걸린다? 30년 걸린다면 30년. 단순하게 얘기하면 6억 빌리면 얼마 걸린다는 얘기입니까? 60년 걸린다는 얘기인 거죠. 60년 동안 빚을 다 갚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못 갚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두 가지 일을 해야 가능하다는 거죠. 투잡스 리잡을 안 하면 못 버틴다라는 겁니다. 3억 빌려서 원리금 30년이 140이다라고 하면 뭐 대충 계산하면 한 5억 빌리면요. 원리금으로 220 이상을 30년 동안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대출금리 올라가면요 220이 아니라 250 이상 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기준금리 시중금리 3% 기준으로 해서 대략적인 계산을 했을 때 나오는 숫자입니다. 그게 쉬운 얘기입니까? 안 쉽죠. 아이들을 키우는 이제 부모다라고 하면 더욱더 허덕이게 돼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죠. 둘이 맞벌이해서 월 수입이 500만 원, 600만 원 가정이 허다해요. 근데 월에 150만 원, 200만 원은 원리금으로 30년 동안 낸다. 월세 사는 것보다 더 암울한 거죠. 뭐 당장에는 뭐 부동산 자산 가격이 올라서 도움이 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세상이 아주 그럴싸하게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하고 다르게 흘러가서 몰락하고 망가진 일들이 되게 많죠. 파주 운정에 그리고 청라 영종도에 인천 영종도에 뭐 신도시니 뭐니 하면서 무리하게 빚져서 들어갔다가 망가진 일들이 되게 많았죠. 용인도 있었고요. 그 당시에 뭐 동탄도 있었고 동탄이 아니라 저기 뭡니까 광교도 있었고 여기저기에서 부동산 불황의 시기에는 무리하게 빚진 사람들이 많이 몰락했죠. 이번에도 그와 유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에 이제 부동산 매물이 8만 채가 넘는다라고 얘기하죠. 매우 충격적인 얘기인데 뭐 사람들이 별로 놀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심상치 않다라는 걸. 이제 침체로 들어섰고 점점 앞으로 더 어려워진다는 걸 말입니다. 근데 앞으로 어려워지는 게 부동산만 어려워지냐? 주식시장도 어려워지죠. 그리고 실물 경제도 더 참혹하게 안 좋아지고요. 이제 점점 더 사람들이 뭐 저녁에 술자리 같은 것들도 이제 거의 하지 않는 게 그냥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왜냐? 돈이 없으니까요. 늦게까지 돌아다니면 택시 타고 와야 되고 술 먹으면 과음해서 다음날 또 숙취 해소하느라고 또 돈 들어가고 이런 악순환들을 이제 안 하겠다라는 거죠.
왜? 할 여력도 안 되고. 이게 불편하지만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뭐 서울대 나오고 유학 갔다 오고 해도 별로 의미 없습니다. 요새는 뭐 해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너무 많아서 별로 경쟁력도 못 된다라는 겁니다. 사기꾼들, 영업하려는 놈들이나 뭐 맥킨지 아니면 뭐 서울대 출신, 뭐 하버드대 출신 얘기하지만 현실은요. 그런 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성과를 낼 수 있냐 없냐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앞으로요. 많은 사람들이 극장 앞으로 더 많이 몰려든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 불황의 한 증거라고 하죠. 현실이 시궁창 같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극장 앞에 가서 멍 때리면서 그냥 울고 웃고 떠들면서 그냥 현실의 시름을 넘겨버리려고 한다고 하죠. 그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지방정부 파탄 나고 2030들 연체에 이제 몰락하고 난리가 난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다리농협이나 수협부도 터진다고 하는데 그때쯤 되면 윤석열 정부는요 총선 폭망하고 그냥 나 몰라라고 놔버린다라는 거죠. 이제 겨울에 불 지르고 유아동 때리고 하는 맞짱 짓도 되게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지금 중학교 선생이 교실에서 화보를 찍고 7급 공무원이 BJ를 하고 있고 뭐 이제 막장이죠. 공무원이고 뭐고 돈만 벌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들이 알고 봤더니 교사라고 했지만 비정규직이었던 거예요. 기간제 교사였던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건데 불법도 아니고 뭐 품위 유지를 훼손했다 이럴 수는 있겠지만은 뭐 처벌할 수 있는 뭐 규정이 이런 건 없는 거죠. 옛날보다 더 공부 많이 하고 더 열심히 살았지만 세상이 대접을 제대로 안 해주니 이제 점점 염치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예의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세상이 비정규직이라고 더 빡세게 일시키고 정규직 하려면 더 해야 된다라고 계속 강요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실리적으로 바뀌는 거고 뭐 염치도 없고 뭐 남에 대한 평가나 자태 이런 것들도 신경 안 쓰면 살게 된다라는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세상을 이제 더 조심하며 살아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뭐 요새는 경찰들도 뭐 야간 근무에도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수당 지급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개막장 시대가 이미 돼버린 거죠. 국민의 치안과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경찰들조차 챙기지 못하는 정부가 무슨 정부입니까? 대통령 부인은 싸돌아다닌다고 돈 쓰고 다니면서 일선의 경찰들은 예산 부족으로 무료 봉사한다고 하니까 말이 되냐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부자들 종합부동산세 깎아주고 뭡니까? 대기업 법인세 깎아주고 경찰 월급 깎고 대기업 이래저래 하다 보니 나라 꼴이 점점 엉망이 되어 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정부가 파탄이 나고 나라가 개막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면 뭐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불편한 현실을 잘 직시하고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어떻게 가족을 지켜야 될지, 어떻게 이런 와중에도 자기 자신의 역량을, 생존 능력을 키울지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더 키워나가기 위해서 애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